편안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 2탄인데요. 생활이 편해지는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이지연 씨는 그 스마트폰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카메라, 그다음에 전화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데 요즘 카메라에 좀 이게 기대는 게 좀 그게 높아졌어요. 왜요? 그래서 주차를 해도요. 주차 자리 기둥 이렇게 찍어 놓으면 똑같네. 네. 그러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가 너무 뇌를 안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그런 거 뭐 다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도 꼭 찍어요, 주차구요. 그러니까요. 뭐 걷는 거 앱도 쓰고 뭐 굽는 거 앱도 쓰고. 굽는 앱은 또 뭐지? 있어요, 그런 게.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미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나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스마트 활용법 1탄에서 배운 거 어디 가면 요새 어디든 가면 이 QR코드 찍어야 되잖아요. 흔들면 되는 거. 맞아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뭔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배우려고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난번 1탄에서 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SOS 메시지 설정하는 거 그 방법 배웠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저도 설정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알려줬더니 괜히 그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좀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과연 또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가 자주 사용은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기능들 하나하나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는 요렇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신 후에 그 다음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과 의견은 방송 중간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고 질문 보내주시면 선정된 질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활용법 1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이 편해지는 스마트폰 활용법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 정리정돈하기인데 스마트폰 정리정돈한다는 거.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앱을 많이 다운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여기저기에 앱이 있어서 찾을 때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스마트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옷장이나 책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듯이 이 스마트폰도 보기 쉽게, 찾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야말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저야말로. 앱이 엄청 깔려 있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걸 한번 다운을 받아봐야 되겠다. 할라 그러면은 이미 깔려 있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정돈이 안 돼요. 이지연 씨가 그 정도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정리정돈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뭐부터 할까요? 네,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보시면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본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홈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즐겨찾기 구역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제가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넘겨도 아래쪽에 있는 우리 즐겨찾기 구역에 있는 앱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 구역에다 넣어놓고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보이는 자리인 거죠? 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즐겨찾기 구역에 앱을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설정 앱을 꽤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정 앱을 꾹 누르시고요. 아래로 즐겨찾기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옮기시고 손가락을 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죠? 그리고 다시 빼는 방법은 앱을 꾹 누르시고 홈 화면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나 5개가 넘는데 자주 쓰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즐겨찾기 구역에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홈 화면에도 자주 쓰는 앱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 앱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홈 화면을 보시면 계산기 앱이 없습니다. 없네요. 네, 없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위로 한번 쓱 올리시면 착. 네, 착 올리시면 네. 계산기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계산기. 네, 아래쪽에. 아, 여기 있다. 네, 네. 그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꾹. 네, 그럼 뭔가 메뉴가 더 나왔죠? 네. 위에 뭐라고 떴어요? 네, 중간에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이 나타났어요. 네. 아, 홈 화면에 추가. 네, 이 버튼을 가볍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 홈 화면으로 네. 나타나게 아, 됩니다. 추가가 됐네요. 네. 이렇게 계산기를 넣으시고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계산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시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손가락을 딱 놓으시면 네. 이렇게 앱 위치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꾹 눌러서 얘가 나를 따라오게 조금 기다린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게 네, 가장 천천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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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홈 화면에도 여러 가지 앱을 막 넣게 되면 또 복잡해지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폰에 바구니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바구니요? 네, 바구니를 만드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그 바구니를 폴더라고 합니다. 폴더. 네,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또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폴더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네. 저는 갤러리랑 카메라를 합쳐서 하나의 바구니에 넣을게요. 사진 관련된 것들이니까. 네, 그렇죠. 갤러리와 카메라. 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꾹 누르시고요. 네. 네. 카메라. 갤러리 위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위로 이렇게 겹치게. 네. 겹치게. 네, 딱 겹치게, 네. 이렇게 겹치게 두시면, 탁 놓으면 네, 놓으면 바로 폴더가 딱 나타납니다. 아, 폴더가 이게 하나 바구니가 생겼네요. 네, 바구니에 담겼어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앱들을 모아주면 나중에 찾기도 쉽겠어요. 맞아요. 네, 정말 저 같은 쉽죠. 경우는 네. 그 인터넷 뱅킹 많이 하는데 네. 그 스마트폰으로 그 은행 업무 볼 때 그 은행 앱들을 한 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모아두면 편하겠네요. 은행 앱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담아두시면 찾기 쉬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앱 홈 화면에 앱을 막 두었는데 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계산기. 네. 이 계산기를 꾹 누르시면 네, 버튼이 나오죠? 네. 선택, 삭제, 설치, 삭제 세 가지가 나오네. 네, 지금 삭제가 두 개예요. 네. 그냥 삭제가 있고 설치 네. 삭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삭제를 누르시면 이 홈 화면에서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설치 삭제를 누르게 되면 아예 이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삭제를 네. 누르셔야 이렇게 홈 화면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만 네. 핸드폰 안에는 있다.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 많이 하죠. 네, 아침에 이제 아이들 옷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이 날씨 위젯을 올려놓고 그날그날 날씨를 바로 좀 확인하거든요. 네. 그 위젯에 날씨하는 것도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 정리 정돈을 할 때 위젯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네. 제가 이 위젯은 1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갤러리나 돋보기와 같이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홈 화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날씨 위젯 한번 넣어볼게요. 네. 홈 화면을 그냥 가볍게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를 손으로 그냥 꾹 네. 누르면은 저렇게 그냥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꾹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이 있습니다. 아, 위젯. 네. 네. 이 위젯을 눌러주세요. 네. 네, 누르시면 날씨가 떴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단에 날씨가 바로 있죠? 네. 이 날씨를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그리고 네. 아래로 이렇게 쓸어보시면 네.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하루 날씨만 볼 수도 있고 주간 날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간 날씨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 설정할게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네. 떴네요. 네. 근데 이게 네. 날씨가 네네네. 네, 일단 설정해서 넣으시면 크게 보일 거예요. 네. 네, 일단 눌러보시면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네. 네.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앱이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네.
날씨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날씨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어디 있는 거예요, 손이 심심하네. 선생님? 네. 날씨 위젯을 넣었는데 날씨가 안 보여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날씨를 어디 날씨를 보여줄 건지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보이지 않지만 글씨를 보시면 날씨 정보를 추가하려면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이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저는 지역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네. 플러스 버튼 있죠? 네. 추가. 네, 추가 버튼을 플러스, 누릅니다. 플러스. 네, 누르시면 여기서 저는 EBS가 있는 일산을 검색할게요. 네. 일산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래에 일산이 나왔죠. 네. 일산동, 네. 일산 동구 떴네요. 네, 저는 일산동 선택할게요. 네. 이렇게 선택. 여기 울산 동구인데요? 울산에 있는 거니까 고양시 울산. 해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이미 제가 미리 연습하느라 이게 넣어놨어요. 아, 네, 넣어놨네요. 그래서 지금 일산동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네.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지금 체크를. 앞에 있는 동그라미? 네, 일산동 제일 앞에. 노란색 제일 앞에 말고? 하얀 동그라미요. 하얀 여기, 동그라미. 여기. 네네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일산동의 날씨가 딱 나타납니다. 네. 오, 이제 보이네. 이렇게 어. 해놓으니까, 그럼 매번 이제 날씨 검색해서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홈 화면에 너무 이렇게 편리하다. 이제 있으니까. 근데 위젯 얘기 나오니까 이제 보면 생각이 돼요. 좀 나는데 지난번에 캘린더 위젯을 이제 홈 화면에 띄우는 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 캘린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캘린더 기능 사용법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달력을 넣는 방법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홈 화면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위젯이 있습니다. 네, 네, 위젯. 위젯을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캘린더를 찾아야 돼요. 캘린더를 캘린더. 찾아볼게요. 아, 네, 쭉쭉 하단에 내리시면 있구나. 네, 캘린더 보이시죠? 네, 캘린더. 네, 이 캘린더를 선택하시면 이 캘린더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 월간 달력을 선택할게요. 월간 달력.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추가 버튼이 또 나옵니다. 네. 추가 버튼 누를게요. 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에 달력이 딱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일정도 넣어보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줄 관리네요. 네. 나 이거 배워가지고 사용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새는 약속 했다면 그 다음날 잊어먹어요. 돌았으면 잊어버리지. 그 다음날이 아니야. 돌았으면 잃어버리는데 선생님, 저도 그래요. 여기다가 알림을 또 해놓으니까 딱 약속하기 전에 뭐 1시간 전, 한 달 전, 아니 하루 전 이런 게 있어서 그거 눌러놓으니까 잊어버리지를.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시청자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오늘 따라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제가 몇 날 며칠에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일정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일정들을 이 캘린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1월 26일에 병원 진료가 있어요. 26일. 네, 그러면 26일에 이렇게 찾으시고 지금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게 화면이 바뀝니다. 네, 제목이 떴네요. 네. 네, 화면의 위쪽을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에 여러분의 일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약속인지. 저는 병원 일정이니까 병원 진료. 병원이라고 쓸게요. 네. 네. 제가 병원. 네, 진료. 이렇게 썼습니다. 네. 써도 알아. 내 건데. 병원만 쓰셔도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눌러볼게요. 시간 부분을.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오전, 오후를 이렇게 밀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시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분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12시 10분으로 해서 설정할게요. 네.
저건 좀 미리 해야 되겠더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종 모양이 종 모양. 있고 네, 네. 10분 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림인가 보죠? 10분 전에 네.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1시간 전에 알려줘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눌러보시면 10분 전도 되고 1시간 정도 되고 하루 전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1시간 전으로 해볼까요? 네, 그럼 1시간 전으로 선택하시면 10분 전에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눌러서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1시간 전만 체크가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설정을 다 하시고 왼쪽 상단을 봐주세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기 꺽쇠 모양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일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쭉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네, 보이시죠? 네. 네, 이 저장 버튼을 딱 누르시면 1월 26일에 병원을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캘린더에 써있네. 네, 쏙 들어갑니다. 26 병원 딱 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홈 화면을 좀 정리정돈도 해보고 캘린더도 좀 일정도 넣어보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돈이 되면 이제 예쁘게 꾸미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홈 화면을 보면은 아, 이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신동진 아나운서는 그 홈 화면 배경에 뭐가 들어있나요? 제 사진이요. 아니 이게 뭐 정말 나 뭐, 혼자? 자아가 강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자기애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자기애가 혹시 강한 핸드폰 거죠. 분실했을 때 네. 누구 건지. 제 건지 알 수 있게. 아, 네. 저 얼굴을 넣으셨구나. 네, 다른 뜻은 우면 전혀 선생님은요? 나도 맨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넣고 네. 뭐 우리 애들 사진도 넣고 그랬는데 네. 이건 내 건데 핸드폰이 똑같으면 구별이 안 가. 막 네. 이러면서 요새는 내 사진으로. 네. 역시. 그냥 두 분 다 자기애가 강하신 걸로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하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이제 배경화면으로 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배경화면 어떻게 하면 바꾸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 요거 이주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알려드릴게요. 사실 스마트폰도 유용한 기능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 항상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쓰는 물건인 만큼 예쁘게 다뤄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찍은 예쁜 사진으로 배경 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갤러리에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네.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시면 그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풍경 사진으로 앨범에 한번 들어가는 해볼게요. 거죠. 이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보면 점 3개가 보일 거예요. 네. 그걸 누르시면 배경 화면으로 설정이란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홈 화면, 잠금 화면,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이라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나오는데요. 네. 말 그대로 홈 화면은 홈 화면의 배경 화면만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은 홈 화면 이전의 스마트폰 오른쪽 잠금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네. 그 잠금 화면의 배경 화면만 바꾸는 거고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은 홈 화면과 잠금 화면 모두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이것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아래 배경 화면 및 홈 화면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짜잔 하면서 바뀌게 바뀌었다. 됩니다. 네. 배경화면 풍경 사진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오, 예쁘다. 나는 저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면은 마치 내가 새 폰을 산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잘 바꿔야 네. 저는. 맞아요. 자, 홈 화면 만드는 법 알아봤는데 이제 다른 기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활이 편해지는 스마트폰 활용법 두 번째는요. 혼자서 기차표 예매하기인데 지난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기차표 예매하는 법이네요. 맞아요. 이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설도 다가오고 요거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또 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오미연 선생님은 어떻게 직접 좀 해보셨어요? 기차표 예매? 사실 우리는 직접 가서 줄 서서 사는 게 더 마음도 편해. 네. 뭔가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예매하려고 제가 해보니까
뭐 인증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막 그럼 또 회원 이제 가입해야 복잡해지죠.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꼭 애들 전화해. 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것 좀 해줄래 그러는데 사실 어느 때는 비밀리에 어디쯤 슬쩍 갔다 오고 싶을 때도 있거든. 그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응,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또, 니네들 못해?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좀 맞아요.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배워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선 기차표를 예매하시려면 코레일톡 어플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저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둔 상태고요. 네. 이 코레일톡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근데 이 기차표를 예매하고 결제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회원가입도 하시고 로그인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쵸. 그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줄 3개가 쭉쭉쭉 그어있는 메뉴 버튼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그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메뉴가 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없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네, 화면의 아래쪽을 쭉 보시면 네. 회원 가입이 있어요. 네. 네, 회원 가입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회원 가입을 할 때 동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개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가입은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이제 꼭 하셔서 로그인을 한 상태로 그렇죠. 진행해야 네. 되는데 만약에 그 로그인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시면 코레일톡의 첫 화면인데요. 제일 윗부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용산역에 내리는 일정인데요. 이렇게 도착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아유, 이게 마음으로라도 부산 정도는 가줘야 네. 여행 좀 그렇지. 가는구나. 해운대 한번 가볼까요? 네, 해운대? 마음으로라도 가보죠, 뭐. 네. 네. 해운대 가기 위해서 우리 부산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출발지는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도착지에 용산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용산을 눌러. 네, 여기 쭉 나와요. 여기서 부산을 찾으셨나요? 여기 부산 나왔네. 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윗부분에 지금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검색한. 네, 그 부분을 누르시고 부산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뜹니다. 네. 네, 이 부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산으로 서울, 바뀌었습니다. 부산.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는 출발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출발일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날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옆으로 쓱쓱 문지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날짜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고 네. 아래에는 시간도 선택해야겠죠. 네. 네. 25일이 출발일로 돼 있네요. 네, 출발일로 하시고 네. 시간은 3시쯤 이렇게 하시는데 3시. 네. 시간을 선택하실 때 오전, 오후 헷갈리지 않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새벽에 가야 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승객 연령 및 좌석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어른, 어린이, 유아, 경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는 어른이니까 한 명. 이렇게 어른 부분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로 인원이 마이너스로 네, 하면 줄고. 마이너스로 하면 줄어들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까지 하시면 아래쪽에 경로도 있네. 네, 경로도 있어요. 오, 네, 좋네. 경로 부분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다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보시면 네. 네, 열차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열차 조회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네, 이렇게 열차. 그 시간대에 네. 선택할 수 자리가 있는 있는 기차만 뜨겠죠. 기차가 기차들이 정말 뭐 쭉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나왔어요. 네. KTX도 있고 또 뭐 새마을호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도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시간과 일반실에 앉을 것인지 특실에 앉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3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네. 위에 있는 이 기차를 선택할 건데요. 좀 더 저렴한 일반실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실. 네. 네, 이렇게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예매 단추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예매 단추를 누르게 되면 좌석이 자동으로 배정이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꼭 집어서 이 자리 쪽에 앉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예매를 먼저 누르지 마시고요. 네. 좌석 선택을 눌러주세요. 좌석 선택을 좌석 선택. 네, 네. 누르시면 바로 위에 있네요. 네, 이렇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일 앞에. 네. 창측 그리고 창가에. 안쪽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네. 호차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네. 호차까지 네, 선택이 호차까지 되는군요.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위에 리스트를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봐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호차를 선택하셨다면 그 안에서 내가 창가에 앉을 건지 복도 쪽에 앉을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순방향으로 앉을 것인지 역방향으로 앉을 맞아요.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순방향으로 앉는 것이 우리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순방향으로 가는 창가 쪽에 창가 앉겠습니다. 쪽. 네, 네. 12D 여기를 선택할게요. 네. 네, 좌석을 선택을 하시면 아랫부분에 선택 완료가 나옵니다. 선택 완료. 네, 선택 완료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매 단추도 한번 더 누를게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네, 승차권 정보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권을 고르기만 하면 안 되죠. 돈을 내고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결제하기. 네, 그래서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결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을 한번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다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제할 카드를 입력하셔가지고 네. 결제 발권을 하시면 결제가 모두 끝납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예매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시게 되면 열차 시간에 맞춰서 이제 표를 검사하거나 별도의 발권 절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약한 대로 바로 기차에 타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미연 선생님?